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 달러가 있었죠.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달러의 시대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뭐길래 한 나라의 돈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그 막강한 힘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건 또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예요.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것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달러가 어떻게 오랫동안 왕자를 지켜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균열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어떻게 판을 흔들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믿고 쓰는 돈, 국제 무역이나 금융 거래할 때 기본으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축통화라는 지위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도 있어야 하고 유동성 넘치는 금융시장도 필수고요. 또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라서 신뢰를 줘야 하고 자본 이동도 자유로워야 하죠. 여기에 막강한 군사력까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인데요. 그렇게나 견고해 보였던 이 기반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정치적인 측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2026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신뢰의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자꾸 중앙은행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무역에서 유리해지려고 금리 내려서 달러 가치 좀 떨어뜨려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저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달러 가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은 달러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중국은 이미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했고요.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었죠.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 대금을 위안화로 바꾸기 시작한 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브릭스 국가 전체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세계 경제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명목 GDP 순위고 오른쪽은 구매력 평가 PPP 기준 순위입니다. 이 PPP가 뭐냐면 실제 물가를 반영해서 각 나라에서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로 보면 2030년에는 중국과 인도가 미국을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미 신흥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위협은 바로 기술에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나 된 이 낡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시도죠. 이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지금 방식은요, 한마디로 느리고 비싼 이어달리기 같아요. 내 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중간에 다른 은행 A, 또 다른 은행 B, 이렇게 여러 은행을 거쳐서 마침내 상대방 은행에 도착하거든요. 며칠씩 걸리는 건 기본이고 이 중간 주자들이 단계마다 수수료를 다 떼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 한 번 하는데 평균적으로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가 드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돈 보내는 것보다 최대 10배나 비싼 거거든요. 이런 비효율이 쌓이고 쌓여서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복잡한 이어달리기 전체를 그냥 중앙은행끼리 디지털 메시지 한 번 주고받는 걸로 끝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CBDC가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속도는 며칠 걸리던 게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죠.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 결제망, 예를 들면 스위프트 같은 걸 아예 거치지 않고도 국가 간의 돈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두고 두 개의 거대한 전략이 충돌하고 있어요. 미국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는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연합은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달러 없이도 돌아가는 새로운 국제 결제망을 만들려는 시도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맞이할 돈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어요. 바로 정치, 경제, 그리고 기술이죠. 특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신흥국의 부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요. CBDC라는 기술은 아예 금융의 판 자체를 새로 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돈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의 힘과 영향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돈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펜은 누가 주게 될까요?